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농어민 비례후보 김영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25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우리 농업과 농촌 문제를 계속 관심을 갖고 공부를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농업의 농정의 틀을 새로 바꿀 새 틀을 짜야 할 시점이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농정의 틀을 바꿔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오늘 예산과 관련한 저희 정책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농업 예산의 특징은 사업비 위주로 편중되어 있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자료에서도 설명을 해드렸듯이 사업비로 편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참여하는 농민들에게 때로는 상당히 빚으로 남게 되는 결과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김영삼 대통령 때 했던 농기계 반값 정책. 실제로 그 정책을 통해서 오히려 농기계 값이 오르는 현상이 발생했고, 그 사업에 참여한 농민들은 융자와 자부담을 감당하느라고 상당히 빚이 증가했고, 그리고 농기계에 대한 가수요가 발생함으로 인해 가지고 농촌의 젊은 농민들이 상당히 빚을 증가하게 되는 원인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젊은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빚 중에 상당 부분이 사실상 이 농기계 구입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부는 예산 집행을 잘못함으로 인해 갖고 오히려 도움을 주지 못하고 빚을 증가시키는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를 가져온 사례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제가 이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 이런 사업들을 사례로 적시를 했는데요. 굉장히 큰 사업비가 집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허술해가지고 원래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한 사례들이 전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수요 그리고 공급, 그러니까 생산물의 조달, 이런 문제를 적절하게 예측하지 못해서 처리 능력보다 훨씬 작은 양을 처리하고 잘못 운영돼서 적자를 발생시키는 그러한 많은 사례들을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상주의 사례를 들었는데요. 우리 이제 FTA 대책 자금이 외국계 투자 회사, 아직 우리 농촌에는 우리 농업에 대기업이 진출하는 것이 옳으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서로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내부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고, 그런데 외국계 투자 회사가 진출하는데 FTA 대책 기금이 투여되고 있는 그런 사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들이 사업비 위주로 지나치게 편중이 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자료에다가 과연 그럼 다른 나라도 그러냐, 농업 강국인 선진국들도 우리나라와 비슷하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자료들을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외국과 비교를 했고요. 농민들에게 직접 지불되는 예산의 비중 외국의 사례와 비교를 했습니다. 스위스는 농업 예산의 80%가 농민들에게 중간 경로 없이 직접 지불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6%의 예산이 그렇게 지불이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농업 강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 직접 지불 예산을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그러한 통계적인 그리고 외국의 사례들과 비교를 해서 제가 보도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보다 구체화된 저의 농업과 관련된 정책 제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예산에서 소수 집중과 낭비 및 부실을 막고 대한민국 농정의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관료에게 지나친 재량권을 부여하고 중간업자의 배만 불려주는 사업비 위주 예산 구조를 바꾸어 수혜자에게 직접 지불하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직불금에 대한 인식도 바꿔야 합니다. 서구 농정의 경우에도 농업의 생산적인 측면만 바라보다가 과거엔 다 그랬습니다. 생산 위주로 바라봤습니다. 그러다가 80년대 이후에 농업과 농촌의 사회적 기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크게 방향 전환을 하였습니다. 농촌에 대한 지원도 생산량을 늘리거나 가격을 지지하는 생산 중심의 정책에서 농촌이 가지는 환경이나 생태적 측면 그리고 농촌의 유지 등 사회적 목적을 위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직불금 중심의 지원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저는 20대 국회 임기 중에 국가 예산의 50%를 농민에 대한 직접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 80%까지 높여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직불제의 비중도 더욱 높이고 직불제 자체를 전면적으로 재설계해서 쌀뿐만 아니라 주요 반작물, 축산, 임업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규모만 평가하여 지급하는 방식에서 환경, 경관, 생태보존 등 농업, 농촌의 공익적인 기능을 반영해 소득 재분배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고령농, 영세소농, 신규 기농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돌아가도록 하여 농촌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0%를 직접 지불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농업 예산에서 추가 재원 없이 이렇게 하면은 우리 농민들 현재 275만 명이라고 보고 1년에 300만 원 정도를 직접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50%를 직접 지불 방식으로 바꾸면 평균적으로 농민 1인당 1년에 300만 원 정도가 돌아갈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직접 지불할 것인가는 보다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야 되는데요. 평균 금액 300만 원이라고 놓고 최하위 150만 원, 최상위 450만 원 이렇게 해서 직접 지불 제도가 농촌을 유지 지속하는 원래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직접 지불 방식 제도 자체를 재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만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에 들어가서 전문가들과 연구 검토해서 보다 자세하고 명료한 정책은 이후에 추가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서 끝났고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